최근에 탈 클레이튼을 외치는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NFT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뭐 메타콩즈, 또 실타래, 뭐 스타 개발자인 이두희 멋쟁이 사사처럼 대표가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들인데, 클레이를 사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욕먹는 카카오 블록체인 반등 포인트 살펴보니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카카오 블록체인 하면 일단 국가대표 블록체인으로 불렸고 뭐 시가총액이 제일 많을 때는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전 국민적 기대를 받았던 블록체인 서비스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올 2분기 들어서 특히 좀 이 침체가 눈에 띄는데, 개당 가격이 지금 700원 선, 그러니까 총 계획된 발행량 기준으로는 한 7조 원 정도 돼요. 뭐 이것도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사실은 2019년 당시의 가격을 살펴보면 뭐 4,000원 넘어서 5,00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로는 뭐 7분의 1, 8분의 1 토막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 코인들은 이 정도까지 가격이 빠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빠졌다고는 하나 사실 카카오 클레이튼 가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원인 분석을 해보면 사실 간단치는 않아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적인 시각 면에서는 카카오 클레이튼이 빠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지금 코인 시장 전반이 굉장히 침체 분위기에 접어들었고, 또 지금 여전히 뭐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작년 11월 대비로는 반토막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긴축 정책 예고가 계속 잇따르면서 성장주 나스닥을 중심으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그 시장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지고 있고,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인도 비트코인도 지금 고점이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월 9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4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가장 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총이 절반 정도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알트들은 더 많이 떨어진 거고, 뭐 클레이도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클레이튼이 하락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구성원들의 반발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클레이튼은 카카오가 직접 개발을 시작을 해서 서비스까지 만든 블록체인이고, 다만 여기에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사회죠. 이 멤버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LG 상사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보안기업 안랩도 있고, 수십여 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같이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간단치는 않아요. 이게 분명 다른 여러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블록체인을 꾸려가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직접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뭐 용역도 주고 이 안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돌리는 구조, 이거 모두는 카카오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카카오가 직접 총대를 맨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실 하이브리드형 체험이라고 부르는 좀 어려운 구조인데, 탈중앙으로 대표되는 이더리움이 있고, 뭐 중앙화된 여러 가지 SI 형태의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말장난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앙의 성격과 탈중앙의 성격이 함께 겹쳐 있는, 그래서 카카오가 주도를 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원들, 뭐 코인 홀더나 개발자들보다는 이 사회의 오너라 할 수 있는 카카오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탈 클레이튼을 외치는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NFT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뭐 메타콩즈, 또 실타래, 뭐 스타 개발자인 이두희 멋쟁이 사사처럼 대표가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들인데, 이두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 클레이튼 덕분에 돈을 많이 버셨죠. NFT도 굉장히 중심으로 올라섰고, 전 세계적으로 이두희 씨가 주도하는 NFT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클레이튼이 되게 큰 영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카카오에서 벗어나겠다, 탈 클레이튼을 선언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면서, 실제로 지금 이두희 씨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카카오 클레이튼을 떠났어요. 이두희 씨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곤란한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던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사 대표들이 다 클레이튼을 떠나서 이더리움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솔라나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사례가 계속 있어요. 사실 카카오 클레이튼의 이 구성원 중에는 대기업 넷마블도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도 완전히 클레이튼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넷마블은 두 가지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코인 중에 하나의 코인인 큐브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카카오와 함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법도 한데, 여전히 지금 바이낸스 생태계에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사례를 계속 보면 카카오 클레이튼이 작은 중소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어찌 보면 신망을 좀 잃고 있다. 과거와 대비 카카오 클레이튼의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기가 됐던 거는 돈 문제였어요. 늘 어떤 그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수수료 이슈가 있었어요. 이 수수료는 클레이튼이 올해 그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를 기존 대비 30배 가량 올렸어요. 그러니까 30배라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카카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사실 이 클레이튼 이용 수수료가 되게 적었어요. 대중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개발자들이 개발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용자들까지도 오가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만들어서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NFT도 카카오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카카오 기반의 P2E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료 수수료 기반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종의 자전 거래라고 하죠. 허위 거래를 만들어서 여기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가 이렇게 봇이나 인위적으로 이 생태계를 망치려고 하는 외부 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30배 가량의 수수료가 올렸는데, 이게 NFT 시장이 활기를 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고 있던 또 신규 NFT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도 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수수료가 많이 올랐던 거죠. 혹자들은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수수료 부담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해외 기반 서비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용자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더리움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동해선상에서도 이더리움을 택하는 분이 많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이더리움보다 더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클레이튼을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기업인 카카오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블록체인을 운영하기는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종의 거버넌스 카운슬, 여기 있는 이사의 멤버들이 클레이튼에 어느 정도의 돈을 대고 있었고, 이 클레이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직접 책임감 있게 만들었는지 사실 크게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이게 클레이튼이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이 카카오를 제외한 어떤 이사회 멤버들의 서비스들이 눈에 띄게 우리가 지금 나오거나 알고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카카오가 이 모든 총대를 메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도 개발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정말 수평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이더리움이랑은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은 개발사도 운영자도 또 이 서비스 모두 국적이 없는 아나키즘식 성향이 좀 강해요. 이 아나키즘이라는 게 무정부주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더리움을 만든 분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비탈릭 부테린 씨도 러시아 국적이지만 사실상 러시아 기업 또는 러시아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 한 명이 직접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건데, 카카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도권 안에 있고, 정부의 어떤 케어와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기서 채용을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합당한 비용도 우리나라 주 52시간 이 제도권 안에서 직접 직원들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권 밖에 나가서 혁신을 만든 이더리움과 카카오가 직접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이더리움과 경쟁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등 포인트는 무엇인가?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점을 말하려고 해요. 지금 카카오 클레이튼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클레이는 끝났다, 지금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클레이를 던져야 된다, 이런 일종의 패닉셀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저희 이제 작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엄청 많이 코인이 떨어져서 이제 붓다빔이라고 부르는데,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클레이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당 700원까지 와 있는데, 아마 여기 아래서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카카오 클레이튼의 반등점은 분명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여전히 카카오는 국내에서 5천만 명의 충성 이용자를 보유한 거의 유일무이한 플랫폼이다.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만큼 코인 콘텐츠에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보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이 안에서 웹 3.0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 이윤을 누리는, 수평하게 데이터도 함께 나누는 이 웹 3.0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 플랫폼인 카카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외에서 이더리움의 지위를 당장 뺏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 하지만 국내에서 웹 3.0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UI, UX, 해킹, 서버 운영 이런 것까지 다 밑단에서 이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은 카카오가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지금 코인 친화적인 굉장히 민간 시장 육성을 천명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분명 코인 비즈니스가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금융 정책을 이끄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이런 제도권에서 카카오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들이 과거의 시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규제하고 옥죄고 못하게 하는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키워두자,
돈을 벌게 하자, 사람을 많이 채용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로 분명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에 카카오 블록체인 B2C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골프 예약하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의 보라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골프 예약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이 최근에 우리 골프 굉장히 핫하잖아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과거에 되게 내가 직접 예약하면 번거로웠거나 아니면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했던 이런 B2C 단의 서비스들이 카카오의 블록체인을 만나서 지금 계속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아마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모멘텀이 아예 없다. 카카오 블록체인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카카오가 어찌됐든 이 개발사들의 목소리, 카카오를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이미 카카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들어서 카카오가 수수료를 굉장히 크게 낮췄어요. 일단은 30배가량 올린 수수료에서 다시 3분의 1가량 내렸는데, 물론 시작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7배, 8배, 많게는 10배가량 오른 걸로 보여지는데, 과거의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걸 보면 카카오도 굉장히 큰 양보를 했다.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 수수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카카오도 맞추겠다. 즉, 손해를 보고 가겠다라고 일단은 말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인 게, 아마 개발사들이 국내 이용자를 잡기 위해서라도 탈클레이튼 현상이 이제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커요. 왜냐?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일종의 패닉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영어랑 UI, UX 이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전히 허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거든요. 아니면 미디움이나 영어 기반으로 소통하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직접 뭐 사시기도 하고 소통하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영어 기반은 분명히 어려워요. 그리고 국내 이용자가 세계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해외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인데,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경쟁력, 한국어 기반, 그리고 5천만이 쓰는 메신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블록체인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카카오가 최근에 메인넷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도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당장 현실화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카카오 블록체인의 현재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카카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중앙화된 카카오 블록체인 입장에선 따라가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카카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인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서비스든 사람이 모여야 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고, 이쪽에서 돈을 벌면서 개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단 카카오는 지금 아직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뭐 이두이씨 같은 사례가 NFT로 주목을 받았던 것, 뭐 이게 어떤 사례가 되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카카오가 최근 7천억 가량의 클레이를 뭐 한화로 계산하면 7천억인데 이걸 지금 개발자 인건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클레이튼이 굉장히 우수한 개발자들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직접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그쪽에도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해외 개발자를 계속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더리움을 상대로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을 뽑기 위한 인건비와 그 지원을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결국 인재가 정답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반등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말한 건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는 되게 뜬구름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는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컨센서스는 미국에서 열리는 아마 코인 최대 개발자 회의로 지금 일단 알려져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개발자회의에서 코인 생태계를 다루는 이슈도 있었지만, 코인만 가지고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가장 큰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 먼저 나오는 시기는 6월 9일 날 미국 텍사스에서 열립니다. 지금 어쨌든 다들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6월 9일 날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코인 개발자들이 모일 거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돈나무 언니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대표가 여기에 직접 나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대표도 직접 여기를 참석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아마 오면서 올 6월에 코인 생태계의 어떤 그 반등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이슈들을 던질 텐데, 뭐 웹 3.0이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뭐 무브 투원, MT라고 하죠. 뭐 걸으면서 돈을 받는 그런 방향의 어떤 MT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웹 3.0 서비스들이 계속 이 시장을 통해서 발표할 건데, 여기에 카카오도 참여를 합니다. 지금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서상민 클레이튼 대표나 아니면 카카오 블록체인에서 어떤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이쪽을 참여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6월 9일 날 우리는 카카오 클레이튼의 해외 사업의 개괄적인 개요, 그리고 카카오가 어떤 시각으로 올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발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하나 봐야 돼요. 클레이를 사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류 엔터 콘텐츠의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는 지금 웹툰, 웹소설, 음원, 영화, 드라마, 쇼폼 제작사부터 유통사, 퍼블리싱 그리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까지도 다 갖고 있어요. 뭐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뭐 솔라나랑 제휴를 맺고 YG라든지 우리나라의 굴지 엔터 기업들이 두나무랑 손을 잡고 뭐 이런 파트너십이 많은데 카카오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카카오가 직접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인데 카카오가 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떼고 혼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유통시장을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코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올 6월에 카카오 클레이튼이 어떤 발표를 할지 우리는 한류 콘텐츠의 성장 추이를 보면서 같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카카오 클레이튼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올 6월에 어떤 뉴스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가대표 블록체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